50대와 60대, 우리 세대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 한 채를 마련하며 바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이제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막연한 기대 속의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집값이 오를 테니 걱정 없겠지라며 마음을 달래왔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10상 중 7상이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다른 길이 남아 있을까요?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0상 중 7상의 은퇴 부부가 후회하는 이유, 지금 확인하세요. 은퇴 모두가 꿈꾸던 자유의 시작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퇴를 앞둔 많은 50대, 60대 부부들은 막연히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상 중 7상이 후회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힘들어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고 당신의 은퇴를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1. 지나친 소비와 생활비 부담의 늪. 사례 1. 아직도 이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어? 김 씨 부부는 은퇴 전 잘 나가는 중산층이었습니다. 60대 초반에 퇴직하며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에도 이전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명품 옷, 넓은 아파트,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했다고 다 포기해야 해? 라고 말하며 소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모아둔 자산은 5년 만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해결법. 은퇴 후에는 과거의 생활 방식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외식을 줄이며 고정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은퇴의 충격. 사례 2.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라니 이제 뭘 해야 하죠? 박 씨는 50대 후반에 회사를 그만둔 후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까지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퇴직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첫날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활동이 줄어드니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우울감마저 찾아왔습니다. 결국 은퇴 후 3년이 지나도록 그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지내고 있습니다. 해결법.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퇴직 이후의 생활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소일거리라도 자신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삶의 활력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부 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 사례 3.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지. 은퇴 후 30년 넘게 직장에서 바쁘게 살아온 이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가정을 돌보며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리듬에 끼어들며 갈등이 생겼죠. 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어?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없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직장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는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부부 간의 새로운 역할과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각자 즐길 수 있는 개인 활동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은퇴 후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재무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하려면 연금 외에도 소규모 투자나 간단한 일거리 등을 마련해 두세요.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건강과 일상의 균형 찾기. 은퇴 후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를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드는 당신의 선택.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큰 변화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십상 중 칠상처럼 후회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소비와 건강, 관계를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필요한 준비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쉼의 시작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고민과 도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후회하게 될까요?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1. 재정 관리 숫자가 아닌 구조가 답이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은 얼마를 모아야 할까? 입니다. 물론 적정한 자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이나 퇴직금을 전부 소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산은 고갈되기 마련이고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면 그 이유는 공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 씨 부부는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10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가 발생하며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억이면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몰랐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절약할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연금 외에도 월 100만 원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소규모 임대사업, 프리랜스 일 또는 파트타임 업무가 있습니다. 자산을 100% 소비하는 대신 일부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남겨두세요. 2. 건강관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몸입니다.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는 몰랐던 몸의 문제들이 은퇴 후 드러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례.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매일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지냈습니다. 퇴직 전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1년이 지나니 남편의 혈압이 상승하고 부인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할 시간은 많아졌지만 점점 몸이 움직이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매일 30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신체 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검진 주기를 줄이고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근력 유지와 뇌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관리하세요. 3. 심리적 안정.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의미 상실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라는 공간이 나를 필요로 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환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 중 다수가 우울감에 빠지거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손자 돌보기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사를 가며 할 일이 사라졌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삶이 텅 빈 느낌이었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에 꼭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일정을 규칙적으로 관리해 할 일 없는 시간을 없애세요. 가족과의 관계 외에도 독립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세요. 4. 부부 관계 은퇴 후 갈등을 피하는 법.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은퇴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례. 정 씨 부부는 은퇴 후 남편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남편은 자신도 쉬고 싶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방을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부부 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만들어 갈등을 줄이세요. 은퇴 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결국 은퇴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 건강 유지, 의미 있는 삶의 목표, 그리고 원만한 관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은퇴를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현재의 준비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퇴직인가요? 60세 생일을 앞두고 한숨을 쉬는 목소리 요즘 어디서든 들립니다. 1963년생을 시작으로 95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줄줄이 은퇴 대열에 들어서고 있죠. 젊은 시절엔 고도성장의 주역이었고 IMF도 버텨냈고 부모도 부양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퇴직이 아니라 소득이 끊긴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월급이란 이름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한순간에 0원이 되는 순간, 그 절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멘붕을 겪습니다. 심지어 연금이 있더라도 그게 생활비를 다 충당하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은퇴 후 진짜로 마주치는 소득 절벽의 현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퇴직금이 좀 있으니까 괜찮겠지.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버틸만 하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실. 퇴직금 2억 받고 시작한 노후 5년 만에 바닥. 64세 최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고 앞으로는 좀 쉬며 살자는 마음으로 소형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고 차도 한 대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건강보험료는 15만 원, 전기세, 통신비, 식비, 교통비. 결국은 퇴직금만 줄어드는 구조였죠. 5년이 지나자 잔고는 1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고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라도 해야겠다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시.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불안한 노후. 58세에 조기 퇴직한 교감 선생님 박모 씨는 연금이 매달 23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이 돈으로는 문화생활은커녕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부부가 함께 쓰다 보면 매달 마이너스, 결국 적금을 깨고 보험 해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매달 돈 걱정만 하게 생겼다며 지역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시 3. 창업했다가 1년 만에 폐업 빚만 남은 현실. 62세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이라는 로망을 실현했습니다. 퇴직금 1억 중 7천만 원을 투자해 동네 커피숍을 차렸지만 코로나 여파와 소비 위축으로 손님이 줄고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1년 만에 폐업, 보증금도 못 건지고 카드 빚만 남았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집도 팔고 월세로 옮겨야 할 것 같다며 노후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은퇴 후 수입은 없어도 지출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 것. 국민연금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창업해답이라는 위험한 착각.
질병, 부모 간병, 자녀 지원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 결국 핵심은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금만으로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도 부족한 세상인데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작은 소득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재능 나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생활비의 일부라도 메꿔주는 구조를 미리 마련해두면 절벽에서 계단으로 바뀝니다. 2. 지출 구조를 미리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은 더 늘 수 있습니다. 병원비, 보험, 자녀 결혼, 집 수리. 그래서 지금부터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창업 대신 시간당 수익을 고민하세요. 카페, 식당 같은 고위험 업종보다는 경험 기반의 프리랜서 활동이나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위험도 낮습니다. 마무리하며 950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둘씩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은퇴는 아닙니다. 퇴직은 단지 직장에서의 생활이 끝났다는 뜻일 뿐, 진짜 은퇴는 소득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이 그 준비를 다시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은퇴 시작된 950만 베이비 부머, 이제 소득은 뚝 끊깁니다. 전문가, 칼럼 고령사회연구소 은퇴전략센터. 1. 서론 950만 명, 동시에 은퇴한다는 뜻. 현재 대한민국에서 1963만 1974년생으로 구성된 2차 베이비 부머는 약 9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세대는 산업화의 중심을 잃었고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서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60세를 기점으로 이들이 순차적으로 은퇴에 돌입하면서 소득원이 사라지고 지출만 남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에 자원을 집중한 세대로 스스로의 노후 대비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바야흐로 은퇴는 시작되었고 소득 절벽은 현실이 되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2. 핵심 문제 은퇴 후 소득 구조의 붕괴. 정기소득 단절. 직장에서 발생하던 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외에 마땅한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평균액은 월 60만원 수준. 부부 합 사내도 120만원 내외로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적 준비 미흡. 퇴직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 자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는 비정기적이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소진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투자나 운영 경험이 부족해 방치하거나 잘못된 창업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구조적 위험. 사례 1. 퇴직금 의존 5년 내 소진. 대기업 퇴직자 어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수령 후 별도 수입 없이 생활. 5년 만에 90% 이상 소진했고 건강보험료와 생활비 부담으로 재취업을 추진 중. 사례 2.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적자. 연금 월 230만원 수령 중인 전직 교사 B씨. 고정 지출과 의료비 증가로 매월 20만원 이상 적자 발생. 결국 지역 공공기관 파트타임 업무 병행. 사례 3. 무계획 창업의 실패. 퇴직 후 카페를 창업한 부부 C씨. 매출 부진, 고정비 부담으로 1년 만에 폐업. 퇴직금의 70%를 손실로 처리, 현재는 주거 공간 축소를 검토 중.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구조적 준비 부족과 과도한 낙관주의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전략 3가지. 1. 현실적인 소득 시뮬레이션 구축. 은퇴 직후 10년간의 지출과 수입을 수치화하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사적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 기본생활비, 병원비 기타, 변수 비용을 비교하여 최소 생계 기준 대비 적자가 나는 구조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스팀 매월 250만원 지출 구조에 연금 수입이 150만원이라면 연간 1200만원의 적자. 은퇴 후 10년이면 1억 2천만원 필요. 이 수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수입 등.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사람은 퇴직 후에도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글쓰기, 유튜브, 배달 아르바이트, 재능교육, 고령자 일자리 연계 등. 3. 지출 패턴의 구조 조정. 소비 습관의 변화 없이 은퇴하면 결국 자산 소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정비 주거, 보험, 차량 유지비 등을 줄이고 건강과 생활비 중심의 슬림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천 포인트. 차량 판매 후 대중교통 전환. 보험 재점검 및 불필요한 특약 삭제. 소형 주거지로 다운사이징. 자녀 지원 비용 사전 종료 시점 명시. 5. 결론 소득 절벽은 피할 수 있다. 950만 명이 동시에 은퇴하는 시기, 개인은 준비 부족을 사회 구조 탓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전략, 조기 대응, 소득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소득 절벽은 계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월급 대신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한 숫자와 행동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론 마음속 걱정의 무게, 은퇴 자금 준비. 월급은 줄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인데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함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된 지 꽤 됐습니다. 덕분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함도 커진 것 같아요. 예전 세대처럼 종신연금이나 풍족한 연금 제도가 우리 노후를 든든히 보장해 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재테크를 시작해보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예적금으로는 역부족이고 주식에 뛰어들기엔 시장 변동성이 심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데 시드머니가 부족하거나 규제가 심해지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은퇴 자금, 과연 내 노후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라는 걱정이 늘 따라다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해요. 바로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주어 그동안 사람의 직관에만 의지했던 투자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 재정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5억으로 월 3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귀가 솔깃할 만합니다. 말 그대로 노후 자금에 대한 해답을 AI가 제시해주는 셈이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AI가 실제로 은퇴 설계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본론 AI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능한 걸까? 1.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으로 승부한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 몇 년간의 주가나 부동산 시세 혹은 경기 변동 추이 같은 걸 볼 때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한정되어 있고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하니까요. 반면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패턴과 확률을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계속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수백 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 한다면 사람이 일일이 계산하기엔 말 그대로 밤샘 공부를 몇 달씩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AI는 이런 걸 짧은 시간 안에 해내고 결과로서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점이 은퇴 설계에 큰 도움이 되죠.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예리하게 파악한다. 직접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시장에는 늘 우상향인 자산이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나 악재가 터지면 곤두박질치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올인하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죠. AI가 만들어주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분산 투자의 극대화에 있어요. 이때 분산의 기준이 단순히 주식과 채권을 64로 섞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 업종 및 다양한 국가, 심지어 상품금, 원자재 등에까지 눈을 돌려가며 가장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이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져도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얻거나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지 위험 회피 효과가 발생해 오버롤 전체적인 손실을 막아준다는 거죠. 3. 목표 금액 기간에 따른 맞춤형 시뮬레이션. 은퇴 준비를 위한 투자는 보통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이미 5억 정도의 목돈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3억이 겨우 모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10억이 있는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투자자가 설정한 목표에 10년 후 매달 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인출하고 싶다와 현재 시드머니자 봉금, 그리고 투자 성향 위험을 감수할 의향 정도를 입력받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성과를 내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5억으로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봐도 단순 계산으론 연 7.2% 정도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좀 높은 허들이긴 하지만 AI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르면 꾸준히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요. 사례 1. 60대 퇴직자 김 씨의 두려움 극복 이야기. 김 씨가 겪는 60세 직전 회사에서 명퇴를 하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로 마련한 투자금까지 합쳐 약 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이었어요.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어 괜히 뜬금없이 테슬라 주식 사두었다가 손해만 볼까 봐 걱정됐고,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 넣자니 금리가 낮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때 김 씨가 관심을 두게 된 것이 AI 자산관리 서비스였어요. 처음에는 기계가 뭘 알겠어? 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유명한 로보어드바이저로 보서드바이저 회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마음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AI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과 미국 주식, 채권, 리츠 REITs, 그리고 소액의 금 ETF 상장 지수펀드까지 배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놔야 위험도 줄고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버텨준다라는 설명을 들은 김 씨는 은퇴 후 벌어들일 만한 월 생활비를 생각하며 비교적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선택했습니다. 1년 열을 해보니 매달 300만 원 정도 인출해도 원금을 크게 깎아먹지 않는 수준의 수익이 꾸준히 났다고 해요. 물론 월별 편차는 있었지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으니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례 2. 50대 후반 이 부부의 부동산 AI 결합. 다른 사례를 볼까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이 부부 가명는 수년 전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놓고 세를 줬습니다. 덕분에 매달 월세 수입이 조금은 생겼지만 노후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했죠. 그렇다고 추가로 빚을 내어 부동산을 더 매입하기에는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남은 3억여 원을 손에 쥐고 이걸 어디에 굴려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AI 투자 플랫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AI가 제시한 전략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채권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까지처럼 월세 수입을 얻되 나머지 3억 원은 주로 미국 우량 채권 ETF와 글로벌 분산형 주식 ETF를 일정 비율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투자에서 나오는 인출금을 합쳐 월 20만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집값 변동이나 주가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한쪽만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높아진 점도 장점이었다고 하네요. 사례 3. 아직 40대지만 미리 은퇴 준비 중인 박 씨. 어떤 분은 난 아직 40대인데 벌써 은퇴를 생각해야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은퇴 자금을 준비해두면 훗날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박 씨가 겪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지만 이미 50대 초중반에는 직장을 떠나고 싶다는 목표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파이어 조게프 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꿈꾸며 지금까지 모은 2억 원과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을 합쳐 약 3억 원을 AI 투자 플랫폼에 맡겼습니다. 박 씨의 포트폴리오는 좀 더 공격적이었어요. 미국 기술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ETF 비중이 높았거든요. 다만 위험 분산을 위해 역시 글로벌 채권이나 금, 심지어는 암호화폐 쪽도 소액 편입하는 식으로 세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박 씨가 원하는 시점 50대 초중반에 맞춰 매달 인출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줬고, 지금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해두고 실제 은퇴 시점에 점차 안정형으로 바꿔가는 전략을 짰습니다. 박 씨는 별도의 코칭 없이도 주기적으로 앱을 통해 자신의 포트폴리오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AI 권장에 따라 주식 비중을 약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 AI가 은퇴 설계를 바꾸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AI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나 증권사, PB 프라이빗 뱅커를 찾아가서 자산 운용을 상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PC 하나만 있으면 AI가 각종 지표와 통계 그리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춘 투자 전략을 세워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가 무조건 정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이럴 땐 이렇게 조정하자라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주니 개인 입장에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이나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제공하는 AI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체로 최소 투자금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액부터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플랫폼은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씩 투자하도록 설계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 자산 운용의 문턱을 낮춰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작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내 노후 자금을 굴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 난 주식 잘 몰라서라든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같은 생각으로 주저하고 계시다면 AI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모든 것을 AI에게 맡긴다고 해서 100% 안전하거나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 등 생활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자금으로 예적금만 믿었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작은 금액이라도 분산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AI가 도와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고 혼자 공부해서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5억으로 월 300만 원 같은 목표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절제, 그리고 시장을 대하는 냉정한 태도입니다. 거기에 AI의 효율적인 분석이 더해진다면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은퇴 설계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은퇴 전략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두지 않고 스스로가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보세요. 그 출발점에 AI가 있을 뿐 결국 방향키는 당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은퇴 생활이 아니라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은퇴가 아닌 퇴사였지만 삶은 더 힘들어졌다. 서론 그만두면 편할 줄 알았다는 착각.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봅니다. 이 회사만 나오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 회의실 안에서 쌓여가는 스트레스, 줄어드는 연차, 갈수록 젊어지는 후배들의 경쟁 압박 속에서 퇴사는 하나의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초중반, 직장 내 입지는 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경영진은 구조조정과 조기 퇴직을 권유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이 내가 나올 타이밍인가? 대기업 다니 보면 퇴직금을 제법 받기도 하고 퇴사 후 여유 있게 쉬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사 6개월 후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니는 건데. 이 글은 그 선택 이유를 먼저 살아본 세 사람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조기 퇴직, 중년의 퇴사,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이름의 결정이 어떻게 후회로 바뀌는지를 통해 은퇴 준비란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설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본론 퇴직 후의 6개월,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지나? 대기업 퇴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오산은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퇴직금 생활 자금이 아니다.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하루 3끼 밥 먹고 보험료 내고 자동차 유지비 쓰다 보면 한 달에 250만 30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6개월이면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지고 불안이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결혼 준비 중이라면 돈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시간은 많지만 방향은 없다. 처음 한두 달은 와, 이제 내 시간이다. 싶지만 곧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뭐하지? 라는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죠. 공무원 출신이나 기술직이라면 몰라도 관리직 중심의 대기업 출신은 사회에서 쓸모있는 기술을 가진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재취업도 창업도 쉽지 않죠. 인간관계는 퇴사와 함께 끊긴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안에 있던 인간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동료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가족들은 생각보다 무심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지?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53세 퇴사,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꿈꿨던 김태진 씨.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대세였어요. 나도 퇴사 브이로그 찍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봐줄 거라 생각했죠. 김태진 씨는 2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고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명예퇴직을 택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퇴사 후 일상, 중년의 자기개발 이야기를 다루며 제2의 커리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 촬영 장비, 콘텐츠 기획까지 전부 혼자 해야 했고 몇 개월간 구독자는 300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광고 수익은 없었고 매달 스튜디오 임대료만 30만 원씩 나갔죠. 결국 6개월 만에 유튜브는 접고 현재는 마트에서 야간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었죠. 사례 55세 퇴직 후 6개월 만에 청소 용역으로 돌아온 이영준 씨. 이영준 씨는 대기업 회계부서에서 일했고 명예퇴직 당시 약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반년은 쉴 거다는 목표 아래 자녀와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왔던 골프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청소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시간이라도 보람차요. 그는 지금 새벽 5시에 출근해 오전 9시까지 아파트 주차장을 쓸고 이후에는 독서실을 전전하며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일하는 거예요. 사례 창업이라는 함정에 빠진 50대 부부. 박상훈이 은영 부부는 함께 퇴사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둘이서 조용한 삶을 원했기에 창업을 택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들여 카페 인테리어까지 했죠. 커피 내리고 책 읽는 삶,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월세, 재료비, 전기세, 카드 수수료가 생각보다 컸고 손님은 하루 10명도 안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6개월 만에 카페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프랜차이즈, 알바와 보험 텔레마케터로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돈도 잃고 부부 관계도 멀어졌어요. 함께 하자고 시작한 일이 서로를 더 지치게 했죠. 결론 퇴사는 인생의 도피처가 아니다. 중년의 조기 퇴직 혹은 은퇴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후 삶의 방향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설계의 전환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내 시간이 생길 거야.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은 계획과 준비, 구조화된 미래 설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만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편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사 이후의 1년, 3년,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그려보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대기업 나왔는데 6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퇴직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다. 조기 은퇴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서론 조기 퇴직, 준비 없이 결정하면 위험하다. 중장년층의 퇴직은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자발적 조기 퇴사 등 다양한 형태로 대기업에서도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흔히 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당분간은 쉬면서 방향을 잡겠다. 그동안 못 해본 일이나 창업을 해보자. 회사 안 나가도 나는 능력이 있으니 뭔가는 하겠지.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다음입니다. 퇴직 후 6개월이 현실 검증 구간이며 이 시기를 무계획으로 통과하면 후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보 퇴직금은 안전망이 아니다. 유한한 생존 자금이다. 대기업 퇴직자들의 평균 퇴직금은 보통 7천만 1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마치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처럼 착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 후 월 지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 약 15만 200만 원. 4대 보험 중 지역건강보험 전환 비용 월 2,030만 원. 자녀 교육비 또는 결혼 자금 지원 변동성 큼. 차량 유지비, 여가, 소비 등 월 3,050만 원. 총합월 25만 300만 원 소요 6개월에 1,500만 원 이상 지출. 퇴직금 1억 원 단순 생활 유지만 해도 34년 이내 고갈.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노후 준비금이 아니라 퇴직 직후를 견디는 생존 자금이며 목표 없이 소비하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핵심 정보 퇴직 후 삶에는 시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직장인의 시간은 회사가 구조화해 줍니다. 퇴근 시간, 회의 시간, 점심시간, 월별 목표 등 정해진 루틴이 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무기력감 처음 한두 달은 자유로움이지만 곧 공허함으로 바뀜. 자기 효능감 저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반복. 사회적 단절 인간관계가 급속히 축소되며 고립감 심화. 해결책 퇴직 전 생활 루틴 재설계 필요. 정해진 기상운동학습 시간 구성. 커뮤니티 재능 기부, 파트타임 등 외부 활동 계획 포함.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핵심 정보 기술 없는 중년, 재취업과 창업은 생각보다 더 어렵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2가지는 재취업과 소규모 창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퇴직자들의 직무는 대부분 관리직 혹은 지원직 중심입니다. 이는 실무형 중소기업 재취업과의 연결성이 낮아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재취업 현실. 평균 재취업 성공률 50대 이상, 30% 미만. 재취업 후 연봉 이전 대비 50% 이하 하락. 단순 노동직 중심으로 이동 체력적 부담, 정체성 혼란. 소규모 창업의 함정.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카페, 편의점, 치킨집 창업 급증. 월세인 건비 재료비로 인한 초기 6개월 적자율 70% 이상. 부부 갈등, 자금 고갈로 인한 폐업률 증가. 핵심 조언. 창업은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장성, 수익성, 지속성 3가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함. 현실 사례 분석. 1퇴직 후 유튜브로 전향한 50대 남성 실패 사례. 전직 대기업 인사팀 25년 경력. 퇴사 후 계획 유튜브 운영 브이로그, 자기개발 콘텐츠. 현실 6개월간 구독자 500명 미만, 수익 없음 영상 제작 중단. 문제 요인 미디어 이해도 부족, 콘텐츠 시장 분석 부재. 결과 야간 편의점 보조 아르바이트 전환. 교훈 기술력 시장성 없이
도전한 미디어 창업은 생존 불가능. 이퇴직 후 창업한 50대 부부 자금 소진 사례. 전직 부부 모두 대기업 마케팅 영업직. 퇴사 후 계획 동네 카페 운영 퇴직금 8천만 원 투자. 현실 월 평균 손님 10명 이하, 3개월 내 적자 누적. 문제 요인 입지 선정 실패, 업종 이해 부족. 결과 폐업 후 각각 파트타임 취업. 교훈 경험 없이 시작한 업종은 퇴직금으로 하는 실험이 된다. 3. 청소 용역 재취업 현실 대안 사례. 전직 대기업 회계부서 28년. 퇴사 후 계획 6개월 휴식 후 재취업 목표. 현실 재취업 실패, 아파트 청소 용역 채용 공고 지원. 결과 새벽 근무하며 정서적 안정 유지, 체력 부담 있음. 교훈 작더라도 확실한 역할을 통해 사회적 연결 유지하는 전략 필요. 결론 퇴직은 탈출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다. 퇴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개월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설계 퇴직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돈인지 계산. 시간 구조와 하루 일과표, 목표 설정, 외부 활동 계획. 생계의미 전략, 병행 생존 수익과 존재감 역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경로 설정.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을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와 장비를 갖추고 나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